안녕하세요, 마음마루입니다. 오늘은 자기 비난이 심한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좀 쉽게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이냐면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무슨 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아우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아유 나 때문에 그래 미안해 뭐 이런 표현들을 잘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실수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칭찬을 들어도 아우 아니야 그거 아유 막 이러면서 그냥 칭찬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찌 보면 좀 겸손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걸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조금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비난이 심하신 분들인데요. 뭐 주변에서 보면 이런 분들 꼭 싫지는 않죠, 그렇죠? 물론 이게 너무 심해서 때로는 공격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불안해서 아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욕먹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건 열심히 더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행동 때문에 다른 분들은 마치 나도 저 사람처럼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위에 사람한테 이제 칭찬을 받거나 하면 자기는 뭐 진급에서 밀린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이 믿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 되게 잘 보이려고 되게 애쓰네 이러지만 사실 그 사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이제 성격 구조에서는 이제 연극성 성격 구조라든지 강박성 성격 구조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분은 자기 비난이 심해서 그런 이제 분들이거든요. 이제 뭐 오래 지나다 보면 그런 차이는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너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자기 비난이 이제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조금 그냥 나쁜 습관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물론 습관이라는 것도 고치기 어려운 거지만 이 자기 비난이라는 건 심리적인 뿌리가 꽤 깊어요. 이게 마음 구조로 이야기하면은 내사형 우울 구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MPI 검사를 하면 2번, 7번, 0번. 2번이 이제 우울이에요. 7번이 이제 강박 불안이고 0번은 이제 내향형인데, 내향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향이냐 내향이냐에 대한 내향은 맞는데, 그런 의미라면 극내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나를 이렇게 침범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은, 조금 회피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관계는 하고 싶지만 관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0번이 많이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상승하는데요. 5번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5번이 높거나 여성분들은 이제 낮은 경우인데,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척도는 2번, 7번, 0번. 요렇게 이제 상승하신 분들이 내향형 우울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가장 특징이 이제 그 자기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삶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금 성장 과정에서 뭐 비교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자녀들을 훈육이라는 목적 아래 많이 좀 혼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성취 중심의 부모님들, 뭐 이런 부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성장한 이제 자녀들이 또 이런 자기 비난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이지만 모두 다 그런 걸 자기 비난 구조를 갖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기 기질적인 부분들도 거기에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찌 됐던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내가 차라리 잘못됐다, 혹은 나는 뭔가 잘못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잘해야 된다. 나는 짐을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고통을 더 많이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신념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걸 이제 페어베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게 낫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나쁜 대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쁜 대상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엄마, 나쁜 엄마, 그러니까 위니컷은 좋은 엄마, 나쁜 엄마라고
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에는 엄마하고 나는 하나라고 느끼는 이제 공생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한 6개월까지는. 네. 근데 이 공생관계라는 건 뭐예요? 탯줄이 끊어져서 엄마랑 나랑 분리가 됐는데도 아이는 엄마랑 하나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떨어졌다고 느끼지만 아이는 그때까지도 나랑 엄마는 하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적어도. 예. 근데 뱃속에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아이의 어떤 욕구가 바로바로 채워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때는 엄마도 굉장히 힘들 때예요. 엄마도 굉장히 불안정할 때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 딸이 뭐 20대 중반을 좀 넘었는데 만약에 뭐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제 부모 입장에서는 제 딸도 되게 아기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아직은 저 어린 아이가 저 어떻게 막 이런 마음 갖게 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뭐 20대 중후반 혹은 30대 초반일 때 아이를 갖고 10개월 동안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이 경험이 정말 엄마한테도 엄청나게 힘든, 좋기도 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갖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몸의 고통도 있고 마음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TCI에서 자극추구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은 아이를 갖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약받게 되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2배, 3배 힘들어요. 우울증 온다니까요. 예. 그리고 또 요새는 그 경력에 대한 욕심, 직업을 이렇게 좀 커리어를 유지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아이를 낳고 한 2, 3년 동안의 이 기간 혹은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는 또 좀 그 시니어로 가는 과정 이 되기도 하고 진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엄마도 또 자기 중심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위해서 뭔가 내가 이걸 이렇게 좀 희생하고 내 걸 할애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이는 불안정한 환경을 갖게 되고 아이로서는 그런 불안정함을 느낄 때 우리가 이제 원초적인 불안, 그러니까 존재 불안,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불안, 내가 온전히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 관계에서 내가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불안, 뭔가 공격받을 것 같은 그런 공격받고 있다는 박해 불안, 이런 원초적인 불안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이 경험은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적절한 좌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적절한 좌절이 없으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좌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의 취약함을 만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나쁜 대상을 만나는 게 필연이에요. 필연. 근데 그 나쁜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의 어떤 생존 전략이 이제 방어 기제가 되는 건데 이때 어떤 아이들은 밖에 나쁜 대상을 다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투사는 반대로 그런 나쁜 대상을 내 안에 안 두고 사실은 있지만 밖에 있다고 믿는 거고 내사는 나쁜 대상을 다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베언이 얘기할 때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나 무섭잖아요. 밖에 다 악마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그렇죠? 차라리 밖에는 너무 선해. 그냥 하나님이 신이 너무 지금 밖에는 선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인데 나만 좋아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내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 내가 문제야.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사실 내사냐 투사냐는 어떤 뇌구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기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혹은 그런 아이는 아니었는데 그런 아이는 그게 강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비난적이거나 아니면은 엄격하거나 성취 중심적이거나 뭐 비교를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이런 엄마 아빠의 어떤 그 양육 태도와 같이 성장했던 그런 아이라면은 나중에라도 이게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사하고 내사하고 비교했었을 때 사실은 투사가 내사보다는 더 이 안에 자기는 더 사실은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 있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 방어 기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 있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 투사는 나를 지키는데 좀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안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밖으로 보내는 거라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으니까 나쁜 것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사실은 투사보다는 내사가 조금 더 안에 어떤 자기에 대한 구조는 덜 취약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심해지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 비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 자기 비난 구조가 심해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성인 초기나 뭐 그거 지났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게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나한테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모든 방어 기제는 다 나한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비난하는 이게 그러니까 내 잘못이야. 아이고 내가 잘할게.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게요. 일단 가장 어떤 이득을 주냐면 그걸로 관계를 잘하게 만든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믿고 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볼 때는 어때요? 어떤 아이는 막 그냥 떼쓰고 막 힘들게 하는데 이 아이는 알아서 잘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우리 아이는 속 한 번 새긴 적 없어요.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나 한 개도 안 힘들게 했어요. 얼마나 순둥이였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아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 막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러면서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무리 그렇게 잘하려고 해도 뭔가 내가 원하는 관계가 얻어지지 않거나 그리고 이분들이 어때요?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잖아요. 내가 더 잘해야지 하면서 더 하게 되잖아요. 그때 억울함이 쌓이면 분노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런 좀 원치 않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누를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누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폭발하게 되면은 그게 우울이라는 증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무기력이라는 증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관계불안이라는 증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올 때나 병원에 갈 때는 그런 증상들 때문에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고쳐야 될 건 자기를 엄청나게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모든 게 다 자기 원인으로 돌리고 그걸 멈춰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유지하는 기능도 돼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관계도 잘 될 수 있고 나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잖아요. 이 자기 비난이. 그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이 마음이 나를 일부는 성장시키기도 할 거 아니에요. 사랑도 받게 하기도 하지만 나를 또 일부 성장시키기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주로 뭐 강박성 구조도 연결되고 하면 또 얼마나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강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막 그래 이런 아이보다는 그렇죠?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어. 이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취 보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 보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그 TCI의 사회적 민감성 높고 인내력 높아봐요.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렇죠? 관계에서 이 고통을 얼마나 감당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2배 더 힘든 걸 자기가 택할 거예요. 막 짐도 2개, 3개 짊어지고 가고 어깨에 짊어지고 근데 내가 듣게 막 이러고 남들 MT 놀러 이런 데 가서도 혼자 고기 굽고 막 하면서 자기 먹지도 않고 너는 고기 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얘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지? 뭐 이러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만큼 하지 않으면 이 관계에서 나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그러겠어요? 결혼하면?
예, 결혼해도 그냥 온갖 짐들을 다 짊어질 거예요. 이분들이 또 여성분들 중에는 또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예? 아이 뒷바라지 다 하고, 남편 뒷바라지 다 하고, 거기에다가 또 자기 일도 하고, 어유 정말, 슈퍼우먼 철인인가? 싶을 정도로 막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자기 몸이 부서진지도 모르고, 이따가 이제, 예. 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거나 혹은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몸이 정말 망가지거나 이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강화하는 방식이 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관계가 좋아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믿게 되고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더 심해지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생자, 헌신자. 그 엄마들 분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내가 참고 희생하고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됐어도 깊은 죄책감을 막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삶의 주 감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의 희생은 안 됐지만 누가 왜 그런 말 듣게 되면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살라고 했냐고. 엄마 인생 살라고 했잖아. 왜 엄마가 그래 놓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이런 말 하면 엄마가 사망하실 것 같으니까 못 하겠잖아요. 그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희생자나 헌신자가 가족을 엄청나게 통제할 수 있어요. 또 그분들이 아파봐요. 그러면 이제 아프기만 하면 이제 그분 말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임에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피약성 구조 비슷하게 가게 되면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 게 이분한테는 훈장이 돼요. 훈장. 그리고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제가 되기도 하고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받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못 넣겠죠. 그러면 정말 더 못 나요. 그래서 이게 진짜 30대, 40대, 50대까지도 이 마음 구조가 유지될 수가 있는데 정작 이분들은 뭐예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경험, 내가 원하는 경험들을 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이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이런 분들 중에 우리 한국병, 화병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그래서 사실은 주변 분들이 이분을 고생시킨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구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정도잖아요. 자기 비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인데 내가 이제 20대 30대까지만 해도 거기 20대 30대도 꽤 구조가 단단해요. 얘가. 이 내사나 투사는요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된 이상화 평가절하, 이상화 평가절하, 내사, 투사, 분열 이런 원시방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원초적인 방어예요. 우리 아기이기 때문에 뇌구조가 덜 발달돼서 아니면 그거밖에 할 수 없어서 했던 그런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잘 조절하고 살면 나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면 일단은 내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더 깊게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는 평생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고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고 나를 그냥 두드려 패면서 나한테 그렇게 나를 책망하면서 처벌하면서 살아왔는데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걸 받아들여지겠어요,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어려운데 주변 사람은 충분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 비난의 어떤 마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너무 심해지기 전에 내가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나한테 이렇게 조금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게 자기 비난이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 비난.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걸 멈추려면 모든 건 다 이제 이게 멈추기 위해서는 인식을 해야죠. 모든 게 다 인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식. 그리고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 아, 내가 또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자기 비난해요. 아유, 미안해요. 아유, 내가 잘할 걸 그랬는데.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어머, 내가 또 나를 또 비난하고 있네? 응? 내가 또 모든 원인을 나 때문이라고 하고 있네? 저 사람 표정이 안 좋은 걸 또 내 걸로 가져왔네? 우리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우리 회사 매출이 안 나온 걸? 에? 우리 회사가 지금 안 좋은 게 또 나 때문인 것 같네? 응?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다 나 때문인 것 같네?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것 같네?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또 그러고 있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예.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느라고 힘들었던 나를 좀 위로해줘야 돼요. 자기 위로, 자기 연민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기 돌봄, 자기 연민, 자기 위로 이런 것들을 나한테 해줘야 돼요. 예? 와, 안 되지. 얼마나 안 됐어요. 자기한테 맨마다 그렇게 혼나고. 야,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뭘 그렇게, 그래, 꼭, 그게 그런 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좀, 나한테 검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도 하나 둬야지. 예? 공정하려면 말이에요. 이게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런 든든한 변호사를 내가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예? 그래야 이 마음의 균형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 비난하느라고. 우리 사람은요, 어떤 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 어떤 에너지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내가 두 손 안에 모든 걸 다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걸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좀 덜해야 다른 걸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경험. 내가 여지껏 그러느라고 보류해 왔던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야, 이거 진짜 하고 싶어? 얼마큼 하고 싶어?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 다른 거 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걸 남들이 물어봐 주지 않더라도 나한테 물어봐 주고 나한테 해주고 해야 돼요. 마음 안에서 화나 있고 위축되어 있고 그런 나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서 이제 억울함도 덜해지고, 그쵸.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죄진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진 사람처럼. 빚진 사람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곡된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념, 잘못된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내가 또 그러고 있네. 내가 또 나를 비난하고 있네. 그러면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자기 연민을 갖게 위로해주고, 자기 돌봄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때 원한 건 뭐였는지 물어봐주고, 아주 작은 거라도, 나한테 그걸 하게 해주고, 이 과정이 있어야지 이 자기 비난을 조절하고, 내가 정말 원하잖아요. 난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이거 심해지면 남한테 피해 많이 주게 됩니다. 내가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기 진단도 해보시고요. 이게 혼자 안 되면 상담 받으시고, 지금 이미 어떤 그것 때문에 우울이 굉장히 깊거나 소진감이 굉장히 깊거나 이러면 그거는 이제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기 비난이 심한 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심적인 뿌리가 깊기 때문에 내가 웬만큼 알아채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알아차리시고, 내가 또 그러고 있구나, 요거 발견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음마루였습니다.